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시는 증상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려움이에요. 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피부과 가면 보습제 처방받고 연고 바르고 그래도 안 나으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려움이라는 건 절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60세가 넘어서 생기는 가려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려움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려움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 78세입니다. 의사로 일한 지는 52년째 되고요. 주로 내과를 전공했는데 특히 간과 신장 질환을 많이 다뤘어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 요즘 온몸이 너무 가려워요. 피부과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검사해 보면 열에 7은 간이나 신장에 이상 소견이 있었어요. 초기였죠. 아직 큰 증상이 없는 단계. 그런데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우리 피부 밑에는 신경 말단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단순히 감각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 장기들, 특히 간과 신장, 그리고 혈관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감지하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가려움이에요.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흔하다는 거죠. 모기 물려도 가렵고 땀 차도 가렵고 날씨 건조해도 가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 생기는 지속적인 가려움은 피부 자체의 문제보다 순환계, 간,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 약, 그리고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을 간이 해독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가 피지선과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노폐물 배출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체내 독소가 피부 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때 몸이 다른 신호도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피로감이 오래 가거나 눈밑이 어둡게 변하거나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입맛이 없어지거나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면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라고.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알려줘요. 그 신호 중 하나가 가려움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가려움을 다르게 봐주세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혹시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려울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곳이 세 군데 있어요. 간, 신장, 그리고 혈액입니다. 재미있는 건 가려운 위치와 시간대가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몸이 참 똑똑하죠? 어디가 문제인지 위치로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간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유난히 가렵다면 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이 해독을 제대로 못하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요. 이게 피부로 스며들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간 피로 신호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간은 밤에 가장 열심히 일하거든요. 우리가 자는 동안 낮에 먹은 걸 해독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간이 지쳐 있으면 담즙산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밤에 더 가려운 겁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밤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피부과도 가보고 알레르기 약도 먹어봤는데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간 기능 검사를 해봤죠. 결과는 간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는 있었지만 경계선이었어요. 이분이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셨대요. 술을 끊으시고 간에 좋은 음식을 드시게 했더니 3주 만에 가려움이 70% 줄었어요. 그분 말씀이 선생님, 이게 간 때문이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신장 문제입니다. 다리가 자주 가렵다면 신장을 점검해 봐야 해요. 특히 종아리나 발목 쪽이요. 신장이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체내에 요소랑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이 쌓입니다. 이게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끈적한 혈액은 다리 쪽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죠. 그러면 독소가 다리 피부 쪽에 축적되면서 신경 말단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가려운 거예요. 신장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가려움과 함께 다른 증상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자다가 소변을 자주 보러 가거나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7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종아리가 너무 가려워서 긁다가 피가 날 정도였대요. 당뇨도 오래 앓으셨고요.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약해진 거죠. 치료를 시작하고 식습관을 바꾸니까 가려움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세 번째, 혈액 문제예요. 이건 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이 탁해지고 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맑은 물이 아니라 걸쭉한 시럽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혈관 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동시에 노폐물은 피부 쪽에 쌓이고요. 이게 가려움을 유발하는 겁니다. 혈액 문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어디가 가렵다고 딱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가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상관없이 가려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기관들은 초기에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간이 조금 나빠져도 안 아파요. 신장도 마찬가지고요. 혈액이 탁해져도 느낌이 없어요. 그냥 피곤하고 나른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가려움이라는 신호로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려움이 2주 이상 계속되고 거기에 피로감이 오래가고 밤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몸무게가 이유 없이 변한다면 즉시 병원 가서 혈액 검사 받으시라고요.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연고만 바르지 마세요. 연고는 표면만 진정시킬 뿐이에요. 혈관 속에서 독소가 계속 돌고 있으면 가려움은 절대 안 나아요. 여러분,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그건 몸이 지금 나 좀 봐줘 하고 외치는 소리예요. 무시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도 부위별로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어디가 가려운지를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52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덜미와 어깨 위쪽이 가려운 경우, 이 부위가 자주 가렵다면 스트레스, 혈압, 근육 긴장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스트레스 안 받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하게 나와요.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부위의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죠.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목 뒤쪽과 어깨 위가 자주 가렵다면 혈압 체크 한번 해보세요. 혈압이 올라가면 목 뒤쪽 혈관에 부담이 가면서 이 부위가 민감해지거든요. 제 환자 중에 50대 중반 직장인 분이 계셨어요.
항상 목덜미가 가렵다고 하셔서 처음엔 땀띠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혈압이 140을 넘나들고 계셨어요. 스트레스도 심하셨고요. 혈압 관리하고 스트레스 줄이는 노력을 하니까 가려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가려운 경우. 아까 챕터 2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위는 정맥순환 장애의 신호예요.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앉아서만 일하시는 분들,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흔해요. 다리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가 피부를 자극하면서 가려움이 생기죠. 더 진행되면 피부색이 어두워져요. 검붉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고요. 이 상태에서 가려움이 심해지면 정맥부전 초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방치하면 나중에 다리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꼭 혈관외과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앉아서 한 4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그랬을 때 가려움이 줄어든다면 정맥순환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운 경우. 이건 간의 피로 신호예요. 특히 밤에 심해진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해요. 손바닥, 발바닥에는 신경 말단이 아주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 속 담즙산이 조금만 늘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보통 피로감도 같이 느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증상이 같이 있다면 간 기능 검사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손바닥을 자세히 보세요. 혹시 붉은 반점이 있나요? 이걸 손바닥 홍반이라고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징조 중 하나예요. 등과 허리가 가려운 경우. 이 부위는 신장이나 혈당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신장은 우리 등 뒤쪽 허리 위치에 있잖아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부 및 독소가 이 부위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등이나 허리가 자주 가려운 거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동시에 피부 신경도 예민해져요. 그래서 등과 허리 가려움이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60대 분이 계셨는데 허리가 너무 가려워서 등을 긁는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검사해보니 혈당이 경계선이었어요. 혈당 관리를 시작하니까 가려움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부위도 중요하지만 언제 가려운지도 힌트가 돼요. 밤에 심해지고 아침엔 괜찮다? 간이나 신장 개통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낮에 활동하는 중에 심해진다? 스트레스성 가려움일 가능성이 높고요. 운동 후에 심해진다? 혈액순환 문제나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위별 신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건강 지도예요. 내 몸이 어디가 약해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판이에요. 오늘부터 가려울 때 그냥 긁기만 하지 마시고 어디가 가렵지? 언제 가렵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메모해 두세요. 패턴이 보이면 그게 병원 갈 때 의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가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피부가 건조해서 가렵다는 생각, 이거 큰 착각입니다. 물론 피부 건조도 가려움의 원인 중 하나예요. 하지만 60세 이후에 생기는 가려움의 70% 이상은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순환이 느려지는 게 진짜 원인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 거. 우리 피부 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잖아요.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해요. 이걸 누가 공급하냐? 혈액이에요. 그런데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피부 세포까지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도 제대로 수거가 안 돼요. 그래서 독소가 피부 쪽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보습 크림을 발라도 밤에 또 가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크림은 표면만 촉촉하게 해줄 뿐
혈관 속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비유가 있어요. 피부는 땅이고 혈액은 물입니다. 땅이 메말랐다고 표면에만 물을 뿌리면 금방 다시 마르죠. 땅속 깊이 물줄기가 흘러야 진짜 촉촉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분 루틴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루에 68컵 미지근한 물을 일정 간격으로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오전 중간에 한 컵, 점심 먹고 1시간 뒤에 한 컵,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컵, 저녁 먹고 1시간 뒤에 한 컵. 이런 식으로요.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몸이 따뜻한 물을 더 잘 흡수해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면 오히려 피곤해지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요. 끈적하던 혈액이 맑아지는 거죠. 그러면 순환도 좋아지고 피부까지 영양 공급도 잘 되고 가려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간을 돕는 식습관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지치겠죠? 과도한 당분,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술, 이런 것들이 간 효소를 지치게 만들어요. 간이 지치면 해독이 제대로 안 되고 독소가 혈액에 쌓이고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양파, 마늘은 간 효소 활동을 도와줘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좋고요. 물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간 해독에 도움이 돼요.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건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이에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간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두부, 콩, 렌틸 같은 거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이 재생을 못해요. 세 번째, 피부보다 혈관을 보습하라는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크림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속 순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움직여야 해요. 앉아만 있으면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거든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편하게 햇빛 받으면서 걸으면 돼요.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줘요. 순환이 좋아지는 거죠. 스트레칭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 기름막이 벗겨져서 오히려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 샤워하고 나와서 피부가 촉촉할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피부 보습은 겉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크림 100번 바르는 것보다 물 충분히 마시고 간 건강 챙기고 운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고 기름진 음식 하나 줄이고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2주만 해보세요. 가려움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려움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해요.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가려움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정리한 생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밤 루틴 잠자리 준비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는데 이게 사실 가려움을 악화시켜요. 뜨거운 물은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게 느껴지죠. 가려운 부위에 뜨거운 물이 닿으면 신경이 마비되면서 잠깐 가려움이 멈추니까요.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뜨거운 물이 피부에 천연 보호막을 벗겨내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한두 시간 후엔 더 가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 샤워하는 거예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 37도에서 38도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비누도 중요해요.
향이 강한 비누, 때를 벗기는 스크럽 제품은 피하세요. 순한 중성 비누나 보습 성분이 들어간 바디워시를 쓰세요. 샤워 후에는 물기를 가볍게 두드려서 닦고요.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완전히 말린 다음 바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보습제는 향이 없는 게 좋고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게 좋아요. 너무 싼 것보단 조금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자세 다리를 높이세요. 자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고 자면 정맥순환이 개선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베개 하나를 발목 밑에 받쳐 놓으세요. 아니면 침대 다리 쪽을 5에서 10cm 정도 높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한결 가볍고 가려움도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잠옷도 중요해요. 꽉 끼는 옷은 피하세요. 순면으로 된 헐렁한 옷이 좋아요. 피부가 숨을 쉴 수 있어야 해요. 식습관 소금과 당분을 줄이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물이 고여요. 그러면 부종이 생기고 혈액순환도 나빠지죠. 가려움도 심해지고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에서 6g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물 요리를 줄이고 김치는 조금만 드시고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당분도 문제예요.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순환이 나빠지고 가려움이 생기는 거죠. 과자, 빵,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런 거 줄이세요. 과일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과일은 건강하지만 당분이 많거든요. 하루 1회 정도가 적당해요.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색깔 있는 채소들이 좋아요.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런 거요. 항산화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해줘요. 수분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까 물을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언제 마시느냐도 중요해요. 오전과 오후에 주로 마시세요. 저녁에는 조금만 마시고요.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가려움도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꼭 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아침 물 한 컵이 혈액을 묽게 하고 장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줘요.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도 한 컵 더 마셔주세요. 마음의 긴장 완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피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같은 자극이라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더 가렵게 느껴지는 거죠. 명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5분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호흡 운동도 좋아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거예요. 이걸 10번만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돼요. 간단한 스트레칭도 효과적이에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도 편해져요. 주간 점검 습관 기록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요. 몸의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렵다면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언제 가려웠는지, 어디가 가려웠는지, 그날 뭘 먹었는지, 스트레스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메모만 해두세요. 2주 정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여요. 아, 이 음식 먹으면 더 가렵네. 밤에 주로 이 부위가 가렵네. 스트레스 받은 날 더 심하네. 이런 패턴을 발견하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 가면 의사가 진단하기도 훨씬 쉬워요. 정확한 정보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5가지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걸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2, 3주 안에 가려움이 50% 이상 줄었다고 하세요. 약이나 연고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치료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가려움은 신체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일 수 있어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이든 신장이든 혈액이든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없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그때야 그때 그 가려움이 신호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우리 몸의 장기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간도 신장도 제대로 쉬게 해주고 영양을 공급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가려움을 몸의 언어로 인식하고 지금부터 행동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첫째, 하루 수분 습관을 다시 세우세요. 미지근한 물 6에서 8컵,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마시세요. 이것만 해도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순환이 좋아져요. 둘째, 간과 신장을 쉬게 하는 식습관으로 바꾸세요. 과도한 당분, 소금,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늘리세요. 특히 양파, 마늘, 브로콜리 같은 해독 식품을 챙겨 드세요. 셋째, 밤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기록하세요. 어디가 가려운지, 언제 가려운지 2주만 기록해 보세요. 패턴이 보이면 그게 해결의 열쇠가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전문가 상담.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이런 기본 검사만 해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회복도 빠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 안 해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78세예요. 52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그때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반대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선생님 덕분에 일찍 발견해서 큰 병 피했어요 라고 하실 때예요. 여러분도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듣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가려움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 부위와 시간대가 중요한 힌트라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큰 변화가 온다는 것. 이 모든 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관리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에요.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기름진 음식 하나 줄이는 것, 10분 더 걷는 것, 스트레스 받을 때 심호흡 한번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혈관을 살리고 간을 회복시키고 신장을 보호하고 결국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